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저는 지난주에 제주에 리산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어, 자연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제주의 느낌을 가지고 오늘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피부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피부 또는 안티에이징, 피부 노화를 막는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피부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한테 하는데요. 피부는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하고 관리를 잘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은 이 피부에 투자하는 시간, 물질 엄청 많으시죠? 답은 어,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피부과에 정기 티켓팅을 하고 가요. 또는 관리를 위해서 뭘 해요. 또 저는, 제 피부를 위해서 좋은 제품, 비싼 고가의 화장품을 써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피부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는 75%, 나의 노력과 에너지는 25%의 프로테이지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피부의 톤으로,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이 피부가 좋으셔서 크게 많은 여드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TV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이 그 화장품을 써서 피부가 좋아졌을까요? 과연? 원래 그 사람은 타고난 피부에 좋은 톤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 모델로 채택이 됐던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는 노래라든지 나는 태생적으로 노래를 잘 불러 또는 게임을 잘해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어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네, 좀 답이 앞이 좀 막막하시죠? 자,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주름은 없애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예방하는 게 쉬운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주름은 없앨 수도 없고요. 예방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피부 시술 또는 관리를 하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저 관리했던데 너무 좋아지던데요? 피부가 맑아지던데요? 어떠는 도자기 피부로 바뀌던데요? 네.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거, 또는 스트레스를 예방하시는 거, 또는 바른 자세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각질 제거를 어떻게 하면 나의 잡티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이요, 남자분들보다 젊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 그만큼 물질적인 투자, 시간,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30%의 노력을 아낌없이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자분들은 그 흔한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의 노화를 보면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데 비해서 남성분들이 피부가 더 좋아요. 그 여성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럼 왜 피부가 나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각질 제거는요,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질을 붙이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각질을 우리가 이제 피부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피부의 터닝이 28일 주기로 각질이 탈락되고 재생되고 하는 터울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스스로의 이 각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많으시고 노화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각질을 제거하는 팁이 있으면 좋은데요.
젊은 사람 또는 뭐 그렇게 막 각질을 뭐 제거하는 요즘 필링 겔들이 많이 나오죠. 더 많이 예민해지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질이라는 거는 나쁜 게 전혀 아니고요. 어, 각질은 우리 몸에 있어서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각질이 좀 이렇게 건조할 때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필링겔 가지고 막 이렇게 각질을 걷어내는데요. 오히려 이때는 여러 가지 보습제, 네, 보습제 같은 거를 충분하게 바르셔서 이 각질이 잘 내 피부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외선 차단제 매일 써도 괜찮나요? 또는 매일 사용해야 되나요? 꼭 사용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해요. 네, 피부 노화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외선이에요.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생리 현상에 의해서 나이가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는 익어가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화를 안티에이징은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웰 에이징 우리가 그 노화를 더디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뭐 매일 바르신다기보다 이렇게 바르시는 시간대에 뭐 2시간마다 뭐 덧발라야 돼요. 이런 거보다는 하루에 한 번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외 활동,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의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스포츠, 등산을 간다 또는 골프를 친다 이럴 때에는 그 시간마다 자주 덧바르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광노화를 가는 데 있어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의 분자는요, 피부 진피층보다 사이즈가 부피가 커요. 그래서 절대 피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부 안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로마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화장품을 기계를 썼을 때에 침투시켜서 같이 요즘에 홈케어로 많이 나오는 기계들이 많이 있죠. 미용 기계들이. 그렇게 이온 투프레션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해서 화장품이 내 피부 속으로 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를 사용한다거나 또 하나 화장품의 분자를 나노화 몇십만 분의 1로 쪼개어서 이렇게 피부를 흡수되게 되면 이때에는 화장품이 흡수가 될 수가 있으나 그 외에 그냥 바르는 걸로는 화장품은 절대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또한 비싼 제품이 효과적으로 효능이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들도 해요. 효과 없습니다. 이 효과라는 거는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비싼 제품들이 주로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가격 대비 그 기능에 효과적인 면.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뉴스에서 이런 어, 그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중에 나오는 게 기능성 화장품인데 함량 미달, 뭐 우리가 식품 같은 경우에도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처럼 얘기해서 뭐 이걸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한 번씩 많이 떠들죠. 가격 대비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자기만족이죠. 내가 만약에 나는 좋은 샤넬백을 들었는데 이걸 함부로 막 들고 쇼핑백처럼 들고 다니지는 않죠. 근데 이거 고가만큼의 가격 대비에 비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가지는 거니까 내가 좋은 화장품을 쓰며 난 비싼 화장품을 쓰는 거니까 그냥 자기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장품은요, 이 뒷면을 다 보시면
판매처가 있고요. 제조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스메틱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화장품을 가지고 이 원료를 A라는 회사에서는 저는 가성비 좋게 뭐 적당한 그 케이스에 넣어서 넣고 3만 원에 판다. 또 어떤 B라는 회사에서는 저는 이 아이를 강판으로 만들어서 최고급의 그 케이스, 그다음 3D가의 아이들한테 콘테스트를 걸어서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30만 원에 판다. 아래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피부 미용 시장에 이 마케팅에 따라서 저희가 가격 대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저가 쓰셔도 얼굴에 뭐 나지 않고요. 뭐 곰팡이 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 유통의 과정에 있어서 거품이 거의 70%가 거품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브랜드를 보면은요. 바깥에 있는 케이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안에 내용물 보존을 위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유통 과정이 루트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시겠고요. 또한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의약 외품이고요. 우리가 이제 재생 기능이 잘 된다.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장품은요, 약국에서 팔아요. 그래서, 도땡땡 화장품은요, 약국 가서 바르죠? 바르면 기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국에서. 네. 그렇게처럼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화장품은, 확실히 또 따져본다면, 재생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만큼의 가치는 그렇게 가격 대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도 나는 내 만족이야. 난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에 관련돼 있는 질문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리의 피부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네,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웰 에이징, 우리가 곱게 늙어간다. 이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디게 갈 수 있는 노화의 속도를 줄일 수는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특히나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에이지 또는 최고의 그 피부 노화의 그 주범이 되는 거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에이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도 피부 노화를 더디게 가는 웰 에이징의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이 그 TV 뉴스의 사건 사고를 보면 프로포폴 많이 나오시죠.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과다 남용해서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취급하는 나라는 법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에요. 마취제이고요. 어떠한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을 맞으면요. 저도 아직 맞아보지는 않았는데 보통의 사람은 이 머리가 무겁고 불편한데, 특히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요. 굉장히 그 잠을 푹 잔 느낌, 그 다음에 기분을 굉장히 좋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그거를 한 번에 끝을 내면 되는데, 중독성이 강하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고, 이것 또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포폴을 맞아도 다른 별로 아무 효과가 없이 그냥 여전히 머리가 무겁고 그래. 그러면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은
마취제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마약류를 취급하는데 이거를 과용하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 네, 이것이 꼭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미, 주근깨, 검버섯,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이 기미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안 생깁니다. 어린아이들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임기 여성, 네, 임신을 준비하고 특히나 임신했을 때 기미가 많이 올려져. 왜 그럴까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상승됐을 때.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점점 색깔이 옅어지죠. 그리고 이 기미라는 거는요, 저는 한쪽에만 기미가 올라와요. 그건 기미 아니에요. 잡티예요, 잡티. 네. 기미는 똑같이 양쪽을 대칭적으로 이루고 이렇게 긴 띠를 이루고 있는 점처럼 보이는 그리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착색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기미는요, 유전적인 게 많습니다. 여성의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없다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어머니나 아버지의 가족력을 보면은요. 당연히 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자외선을 더 많이 받더니 기미가 더 올라왔다. 가족력입니다. 가족력과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주근깨라는 거는 점처럼 이렇게 똑똑똑똑 찍혀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가족력입니다. 태생적으로 주근깨가 많이 나오는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저 없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내 부모 때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근깨는 호르몬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가족력 있죠. 유전적인 부분.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요. 기미 주근깨 레이저로 치료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 레이저로 치료한다고 유전이 바뀌어지나요? 아니죠. 일시적으로 옅어질 수는 있지만 안 된다는 거죠. 좀 막막합니다. 계속. 네. 그래서 이렇게 기미 주근깨 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오히려 그런 레이저에 의한 화상이 더 많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뭐 전혀 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했더니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검버섯. 요즘에는 피부과 가면 남자분들도 검버섯 때문에 피부과 많이들 다니시거든요. 검버섯은 노화에 의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검버섯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오죠. 이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요, 레이저 효과 있습니다. 레이저 받으러 다니시면서 나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좀 다녔더니 옅어지고 재생되고 하는데 효과가 있어. 그럼 꾸준하게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네. 그러면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레이저 치료 좋죠. 하지만 가격 비싸죠. 피부과에. 자, 단돈 2만 원이면 되는데요. 어떤 제약 회사와 협약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피부과에 가서 약국에 가서 요즘에는 그냥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피부과에 가서 멜라논 크림 하나 주세요. 처방 내려주세요. 그러면 보통은 내려주는데요. 이렇게 그 멜라논 크림 안에는 이 피부에 있는 기미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낮에는 바르시면 안 되고 면봉에 찍어서 그 부위에 바르시면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요즘에 2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해요. 근데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밤에 이렇게 그 색깔이 착색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에 꼭꼭 찍어서 하시면 한 6개월 정도면 색깔이 굉장히 많이 옅어져요. 레이저도 오래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고 어 완전히 옅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가격 대비 그 멜라논 크림이 굉장히 추천드릴 만해요. 네. 그래서 이 멜라논 크림에는 바르는 토피칼제 포뮬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도 소량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르는 건 좋지 않고요.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르시면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화상 여름 되면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바르시고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거의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휴가 가시고 오고 나면 각질이 막 허물이 벗겨질 만큼 올라오는 화상 그건 그 자외선에 의한 화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분들은 막 따끔따끔 거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감자를 갈아서 붙인다 하시는 분, 여러분들 감자 붙이면 효과 있던가요? 감자 붙이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줘서요, 뒤집어져요. 생 고구마는 깎아서 드셔도 괜찮아요. 별 위장에 자극은 없는데, 생 감자 깎아서 드시나요? 호불호는 있으시겠지만 생 감자도요 자극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장 점막에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설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르는 제품들이 워낙 잘하게 잘 나오고 검증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야채 갈아서 붙인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오히려 자극이 더 심하겠죠? 또 오이 갈아서 저는 붙여요. 오이 그냥 드세요, 드세요. 네. 그래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때에는 피부를 뭐 알로에 겔을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도포해서 어, 발라두시면 진정 효과가 굉장히 또 좋고요. 그다음에 뭐 민간요법으로 좀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봉숭아물 들였던 명반 약국에 가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 2티스푼 정도 약병 같은 데다가 넣어서 흔들어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이렇게 도포하시면 후딱 끓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아주 갑자기 급격하게 내가 화상을 입었고 막 피부가 따끔거려요. 그렇게 되면 어, 그 아스피린 네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 드시면 하닥거리는 거 이런 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몸의 건강 상태는 왜 피부에 꼭 이렇게 징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떠한 징후들이 있는지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순환대사가 저하되거나 또는 호르몬의 변화가 오거나 또는 수분이 부족하다, 영양이 부족하다, 또 면역 체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증상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도 여러 가지의 각가지의 징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는 피부가 건조할 때, 아주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은요, 피부 결이 거칠거칠해지죠. 특히나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 피부가 얇은 조직, 눈가, 이마 이런 데 잔주름이 생기고요. 피부 결이 거칠게 돼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유별나게 눈가에 요즘 잔주름이 많이 생겨. 볼가에도 많이 생겨.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굉장히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예민하게 되고 그 예민함이 건조함이 예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또 같이 오는 부분들이 가려움증이에요. 건조하니까 가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렵다. 피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가렵지? 그럴 때는 물수건을 빨리 이렇게 닦아주신다거나 아니면 보습제 성분들을 발라주신다는 게 피부를 예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렇게 수분을 좋게 만드는 제품들은요. 피부 그 화장품 이렇게 뒤에 보면 성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이제 모든 화장품에 모든 성분이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은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성분들이 화장품 안에 다 들어가 있나? 제일 함유량이 많은 순대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정제수. 네. 정제수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부터 분포되어 있는 프로테이즈에 따라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수분을 돕는 성분은 뒤에 보시면 히알루론산,
또는 글리세린, 판테놀 이런 부분들은 보습력을 좋게 만드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저 다크서클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요, 유전적으로 다크서클이 있는 분이에요. 또한 비염이 있다거나 또는 나 너무 요즘 피곤해요.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럴 때 이제 혈액의 순환에 문제점이 생기고 정체되어 있게 되겠죠. 혈액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어 있고 머무르게 돼 있기 때문에 피부가 칙칙하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두드러지게 다크서클이 나타나는데요.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뭐 요즘에 뭐 관리를 비싼 돈에서 관리를 한번 했는데 부부싸움 한 방하고 눈에 다크서클 이만큼 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유전적인 거고 혈액순환,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가 쌓이면 눈가 부분이 특히나 어두어두. 그래서 그 혈액의 문제라고 보겠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눈가의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눈가를 혈액순환을 더 좋게 만드는 안구 주변에 이런 지압점들을 눌러서 좋게 만드는 마사지 기법이 있고요. 성분으로는 비타민 C, 또 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는 나이아신시나마이드라는 그 제품이 성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녹차 추출물 제품 성분 중에 이렇게 가격 대비 저렴하면서 효율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녹차 추출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화장대 위에 화장품 뒤에 표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혈색이 없거나 칙칙한 안색. 이거는 얼굴색이 없고 창백한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 분명히 건강에 이상 사인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조금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빈혈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혈중의 적혈구가 감소되면서 창백해 보이거든요. 혈압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감소되니까. 또는 나는 얼굴이 굉장히 벌게요, 빨개요, 안면 홍조 많아요. 이런 사람은 혈액이 위로 확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되는 나이대가 있죠. 여자분들 갱년기. 네, 저도 갱년기 여사라고 저희 가족들이 아주 지금 난린데요. 자, 사춘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갱년기. 네, 요때는 비뇨생식기 쪽에는 오히려 혈류가 안 가고요. 그 흉부 위쪽에 혈액이 상승되면서 오는 부분들입니다. 순환이 잘 되면 이 역시 또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혈색이 없어지는 거,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술, 담배, 요즘에 문제죠. 여성 흡연율 많아졌어요. 저희들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 피면요. 저는 막 지적질을 합니다. 비싼 화장품 바르고 레이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담배를 끊는 것이 좋은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부가 칙칙하거나 이럴 때는 먹는 어, 이제 그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철분과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을 섭취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충분한 수면. 네, 이 수면에도 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여자들은 뭐 미인은 잠꾸러기. 잠을 많이 자면 미인이 될까요? 잠 많이 잔다고 미인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은데요. 밤 10시에서 11시에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할 때에 이 수면에서 모든 부분들이 그 질 좋은 그 재생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시키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애기들 보고 이러죠. 일찍 자라,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 바른 생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 들어서 일찍 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부터. 자, 모든 습관은 어릴 때부터 시키면 좋으니까 어릴 때부터 일찍 자라고 시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라 소리 안 하시죠? 네. 이쁘고 나는 미인이 되고 싶은 피부를, 고운 피부를 갖고 싶으시면 일찍 주무셔요. 잠을 많이 자는 거 아닙니다. 네, 성분으로는
그 로즈마리 추출물 같은 거, 자몽 추출물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미백 효과가 있죠. 그다음 비타민 E 이런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피지가 증가하면 모공이 나오고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얼굴 전체에 노르스름하고 피부가 좀 평소보다 굉장히 기름지고 그 모공에 블랙헤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이 블랙헤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지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간이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내 몸에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턱 주위의 여드름. 턱 주위에 여드름이 나는 거는 트러블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나 신장 질환, 그다음 호르몬의 이상이 있을 때 특히 여자분들 생리실이 턱 밑에 뭐 뿔긋하게 그래서 여자들의 턱이 좀 예민하거나 붉은 색깔이 많이 돌면 자궁 폐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잦은 이제 뭐 기름져 있거나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 한동안 많이 꼈죠. 그러면서 피부 트러블 많이들 올라왔어요. 네. 그다음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턱주에 이렇게 여드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하고 피지의 분비가 굉장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때까지 장박의 피부와 이제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건요. 바깥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요. 피부에는 혈액의 순환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신장에서 펌핑되어 있는 혈관에서 올라가는 경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경동맥이 분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누는데 우리의 얼굴 피부, 두피를 주관하는 것은 외경동맥이라는 아입니다. 뇌경동맥은 뇌 안을 돌아가서 뇌의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요. 주로 두피를 활성화시키고 얼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외경동맥인데 목이 경직됐다 또는 앞에 흉보가 라운드 숄더가 됐다 막혔다 이렇게 되면 얼굴에 혈류를 주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관리실을 가게 되면 먼저 가슴 쓸기라는 데콜테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데콜테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얼굴로 올라가는 혈관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네, BB484와 SM880이라는 멋진 제품이 있죠.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로 흉곽을 열어줬을 때에 얼굴과 두피로 올라가는 혈류를 좋게 만들어서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외경동맥이 얼굴, 두피, 안면, 치아 조직까지 가고요. 내경동맥은 안으로 가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외경동맥에서 혈액이 올라가는 이 경추가 경직돼 있다. 어깨가 굳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도수 치료가 어디에까지 영역이 뻗쳐져 있냐면요. 탈모 시장까지 영역이 뻗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관리하는데 의료기계 장비는 나중이고요. 먼저 목과 주변 승모근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도수 치료를 하고 의료기계로 탈모를 좋게 만드는 기기를 플러스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도 이렇게 목과 주변의 승모근을 좋게 만드는 그 제품, 그 기능을 하는데 그것 또한 어깨 관련을 좋게 만드는 거죠. 말씀드렸던 우리의 제품들이 어깨를 내려주고 하향시켜주고 목과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좋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 있는 목, 라운드 숄더에 되어 있는 어깨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기 때문에 얼굴의 피부의 개선, 탈모를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피부 노화와 탈모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좋은 SM880, BB484 제품 착용하시고 아름다운 피부 건강한 미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신 우리 차지연 뷰티브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원론적인 거는 불편한 것 같아요. 그죠? 하기 싫고 불편해요. 그러나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가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애가 쓰는 화장품 쓴다고 이영하게 되지 않고 그냥 담배를 끊고 일찍 자는 게 가장 좋다라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틀 정도 또 못 뵀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저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예, 보고 싶으셨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 화 이틀간 이 대전하고 호남 지역에서 연합한 창업 설명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어제는 또 제주에서 창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좌석을 준비했지만 모두 다 이제 두 지역에서 만석으로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 설명회 또 창직 설명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보람을 느끼고요. 자, 먼저 스쿼트. 예,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공유하기 전에 스쿼트를 하고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틀 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틀 쉬셨는데 오늘은 제가 있는 한 여러분들이 쉬는 걸 예,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69개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레벨을 자꾸 높여 나갈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69개 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20개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하시고요. 지금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들만 69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팁을 말씀드리면 뒤에 의자를 두시고 의자에 엉덩이가 가볍게 터치한다는 생각으로 터치하고 일어나시면 되고요. 코어를 세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몸만 숙이면 안 된다. 무릎이 적정하게 내려가셔야 스쿼트가 몸에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10번씩 6세트를 하고 마지막 9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들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코 힘, 셋,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밀어 오른다는 느낌. 넷,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쭉 펴진다는 느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후, 셋, 넷, 다섯, 여섯. 관중이 되시지 말고 선수가 되십시오. 여덟, 아홉, 10개도 괜찮고 5개도 괜찮습니다. 하나, 네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와갑니다.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나는 오늘 나를 이긴다. 다섯, 여섯, 일곱, 남과 경쟁하지 말고 나와 경쟁하십시오. 여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하세요. 네. 다섯,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섯, 일곱, 다 왔다. 여덟, 아홉, 마지막 9개. 하나, 8개. 둘, 7개. 셋, 6개. 넷, 5개. 다섯, 이제 4개. 여섯, 일곱, 2개. 여덟, 마지막. 오케이. 자, 박수. 자,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기신 대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차축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이 아무도 여러분들을 칭찬 안 해도 여러분들이 칭찬하시면 됩니다. 자, 숨 고르기 하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미 합정 우리 참가자님, 예, 인사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플레이 슬리밍고 앱이 4월 22일 오후 3시 33분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12초 만에 알아보는 당신의 체형 점수, 예, 많은 관심과 활용, 또 참여, 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잠깐 광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설명회가 2개 지역에서 남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4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후 시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 잘 참조하셔서 식사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 수요일에는 울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롯데호텔 울산 1층 페닌슐라에서 저녁에 이제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낮에 시간이 안 계신 분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오후나 또 저녁 시간까지 활용이 될 수 있는 이 2개 지역의 창업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의 이정표를 한번 새롭게 리세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코디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16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제 일정들과 시간 참조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바코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에게도 이 바른 자세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저변 확대를 이끌어가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슬리밍고에서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코디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쉬었는데요.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제가 진행하는 1부 바르게 건강하고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149일차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1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4월 17일 책은담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케 하여 사람들의 가난을 부족케 하였으나 세상은 제 부유함에 취해 가난한 사람을 능멸한다. 이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부자가 하늘이 내려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를 소유하게 되는 특별한 이제 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은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자수성가를 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화폐 가치가 워낙 점점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임금도 올라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뭐 옛날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닙니다. 누구나가 부자라는 기준이 남들과 비교해서 힘든 것이지 내가 목표하는 금액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부자가 되고 돈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그 물은 썩는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오늘 다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돈을 버는 이유는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분들은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리고 주변에 물이든 돈이든 에너지든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결코 그만큼의 돈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 경영이라는 것도 그릇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과 외면의 수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업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가들이죠. 경영을 한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목적을 단단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결정들을 하고 그래서 그 경영은 예술이고 종합예술이며 의사결정의 미학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릇을 좀 키우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돈이든 아니면 나의 기술이든 나의 능력이든 나의 힘이든 또 영향력이든 그것들을 누군가 나보다도 소외돼 있고 약한 자들에게 발휘할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산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 가서 처음에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뭐 조선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불려왔고 뭐 형제들도 천재였어요. 그렇게 뛰어났고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이 정조의 이 르네상스를 함께 만들었던 그런 영향력 있던 정약용이 시골 죄송합니다.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가 있던 자리에서 그렇게 아주 낮은 곳인 강진으로 그렇게 또 먼 곳으로 유배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만큼 뭐 영향력 있었고 뭐 부러울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 학당을 운영했단 말이죠. 거기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자로 길러내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400여 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집필을 통해서 실학의 정점을 또 찍었고 그런 새로운 학문을 또 집대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산의 메시지는 더 힘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까닭에 오늘 그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눴던 메시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메리 케이 애쉬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피부와 관련된 일부 시간이 있었는데 메리 케이 화장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메리 케이 화장품을 창업한 메리 케이 애쉬의 가 남겼던 명언 중에 하나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볼 때 꿀벌은 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꿀벌의 날개는 꿀벌의 그 자신의 체형을 지탱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이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꿀벌의 날개로 꿀벌이 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꿀벌은 그 사실을 자기가 못 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날아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미물조차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 속에서 나의 삶을 규정하고 나는 안 되는 거고 개천에서 용 못 되는 거고 우리 집에는 능력이 없는 거고 우리 집에 나를 지원하지 못하는 거고 등등으로 셀프 한계를 규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미물에게서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왜 못 날아?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방법을 자꾸 우리가 고집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출첵을 하고 계신데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쿼트 69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 20개도 힘들었고 20개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고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9개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운 그 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운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미물인 꿀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내용이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고 또 이 책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희망을 또 절망 속에서 또 하나의 빛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소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의 가슴에 화두로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내 삶이 좌절스럽고 힘이 듭니까? 이 책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많이 겸손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전쟁이 났고 그리고 포로가 돼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스실에 가서 처형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강제 노동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 어떻게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잘 아시다시피 정신의학자입니다.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사람이 강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 절망을 이길까에 대한 싸움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이 되어가고 또 착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희생되어 가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남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표본이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뭐 옷도 여러 벌도 아니죠. 삐쩍 말라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음식을 훔쳐야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호기심 어리고 또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지금 뭔가 힘이 드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뭔가 삶이 무료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집중함으로써 내가 삶에서 의미를 찾아본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무료하고 그런 분들은요. 봉사라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바퍼라는 걸 했어요. 청량리에 바퍼를 가게 되면요.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것부터 나중에 배식하는 거 배급하고 나서 설거지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까지가 이제 일과에 들어가요. 그 바퍼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의미들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존감과 자존중감, 자기 유능감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래서 사람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또 치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상처받은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저하고 숨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본질이고 인간이 대화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게 된 배경이라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살 바에야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누군가와 부대끼며 부딪히며 이야기하며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 우리는 다 시련은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늘 어려움의 연속이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정의를 안 해요. 그냥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내가 오늘 어떤 태도를 어떤 감정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시련인지 지옥인지 아니면은 천국인지 그리고 기쁨인지 그건 우리들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어지럽고 번민하고 또 시련에 좌절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절망적인 상황과 힘겨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일어서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어떤 부모님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바닷가에 갔는데 아기가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앞에 부모로 보여지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켜보고 있던 부모가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저렇게 애가 넘어지는데 자꾸 저렇게 넘어지게 놔두고 애를 챙기지 않지? 나라면 당장 달려가서 챙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은 부모로 보이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누군가에게 매정한 아버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라는 거.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울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어난 아이는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세상에서 넘어져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넘어지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애 괜찮냐? 너 괜찮냐? 너 넘어졌냐? 왜 그랬냐? 다그치면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두려움, 도전 이런 것들을 자꾸 무마시키고 하지 말게 만듭니다. 어느 부모의 교육이 효과적인 걸까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오늘부터 여지껏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넘어지면 무너지고 뭔가 도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삶의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